네,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잔잔하게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이네요. 저는 오전에 어디 잠깐 들러서 미팅을 좀 하고 이제 역삼동에 사무실로 가고 있는 길이고요. 제가 예전에는 그 경영 관련 잡지들을 많이 봤거든요. 요즘 잡지 많이 안 보시죠? 근데 일반 단행본과 또 다른 잡지의 특성이 있죠. 잡지들은 아무래도 가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니까,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릴 때는 영화 잡지도 많이 보고, 또 한때 게임 좋아할 때는 게임 잡지도 보고,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었는데,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참 많이 봤던 게 소위 그 비즈니스 잡지들, HBR,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, 또 DBR, 동합 비즈니스 리뷰, 이런 책들을 정기 구독해서 보곤 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외국의 뭐 이론들, 최신 이론들,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내용은 좀 수준이 있고 어려워요. 그리고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좀 용어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글들을 보면서 또 미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, 그래서 업무를 보다가 또 그런 비즈니스 리뷰들을 보게 되면 좀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,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, 제가 최근에 일기를 꽤 오랫동안 안 쓰다가 제가 요즘 뭐 생산성 앱인 노션이라고 하는 앱을 즐겨 쓰면서 이제 거기다 꾸준히 이제 일기를 며칠 쓰기 시작했어요. 일기, 누가 그랬나요? 행복한 사람의 일기장은 텅 비어 있다. 뭔가 행복할 때는 별로 쓰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일기장은 쓸 말이 많다는 건데요. 요즘 제가 뭔가 다시 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자꾸 생각이 있고 고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한 2년, 제 스스로는 한 2년 동안 좀 되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기를 쓰면서 좀 느꼈어요. 2018년, 2019년 2년간이 상당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전에 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, 개인적으로든 안 그러면 직업적으로든 지난 2년간은 좀 이렇게 허덕였다.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느라 급급했다. 물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좀 다독였죠. 야,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. 그리고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베이스를 단단하게 다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긴 했지만,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 내지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정체되어 있다는 그 느낌은 스스로에게 좀 많이 좀 더 자극이 돼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일기를 쓰다 보면서 느낀 건데, 그래서 좀 스스로를 다시 리프레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정했죠.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워킹 아워를 좀 정확하게 좀 늘리자. 워킹 아워가 일하는 시간인데, 사실 사장이 되고 나면 바쁜 건 같은데 실제 내가 네트 타임, 순수하게 정말 일을 하는 시간을 딱 따져보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. 뭐 이런저런 지시하고,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시간이 붕 떠 있는 시간들이 많고,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옛날에 공부할 때 하루 24시간 중에 뭐 몇 시간 자고 몇 시간 밥 먹고 몇 시간 쉬고, 정말 내 타임으로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24시간 중에 14시간을 빼고 10시간을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시험 준비생인데 10시간을 제대로 채우기가 써보니까 쉽지가 않던데, 저도 이제 뭐 바쁘게는 지내는데 그거를 내 타임으로 과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냐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. 멍청하게 있는 시간들이 좀 많고 그냥 헐렁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죠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도 많고, 그 다음에 느끼는 바도 많고,
뭐랄까 단위 시간당 이 지식, 단위 시간당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가치는 되게 높을 거란 말이죠. 10년 전,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체력은 훨씬 좋았겠지만은 상황의 판단이나 이런 분석력 이런 것들은 지금이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그런 어떤 조우성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절정의 지적인 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요 타이밍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 아까운 거죠.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게 후배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위임을 빨리빨리 하고 내가 온전히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. 그게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다.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내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 내 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건가를 제대로 한번 기재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30분 단위로 일을 하는 거죠. 그냥 내가 몇 시간 일을 한다가 아니고 어떤 태스크를 놓고 30분을 넘지 않은 선에서 한번 기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과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느냐, 워킹 아워를 좀 늘리자, 그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글을 좀 쓰자.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아웃풋을 많이 했지 인풋을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 말만 많이 했지, 옛날에는 책도 많이 읽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독서 노트도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지식의 보고가 되었는데 요즘은 책도 좀 잘 안 읽고 그 다음에 뭔가를 보더라도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산성 툴인 노션에 좀 빠져 있으니까 그걸 잘 만들어서 이 자료를 좀 모으는,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짧은 글이라도 글이 길 필요가 없고 짧은 글이라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써서 뭐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자.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가 끝났을 때 그런 짧은나마 그런 글을 하나 남기는 것, 그게 저에게 주는 만족감이 참 옛날에 컸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만족감을 못 느끼고 지금 살고 있죠.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바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일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바쁜 듯하고 남는 건 없고, 그래서 워킹 아워를 늘리자라는 한 축과 두 번째는 짧게나마 글을 쓰자. 근데 글을 쓰려고 하면 당연히 뭔가를 인풋을 해야 되겠죠.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고 아는 게 적으면 글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쓰기 위해서 읽고 쓰기 위해서 모으는 그 작업, 그런 걸 하자는 게 또 한 축이고요. 또 한 축은 운동이죠. 예전엔 제가 참 운동도 많이 하고 한때는 운동에 빠져 있었는데 운동과 시간을 둔 게 한 5, 6년 된 것 같습니다.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때 운동을 별로 안 하다 보니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. 최근에 헬스클럽 가서 좀 하다 보니까 야, 이게 진짜 몸이 정말 옛날 몸 같지가 않구나 걸 많이 느껴서 무조건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 가서 뭐 무슨 운동을 하든 그게 유산소든 무산소든 그거는 뭐 가리지 않고 일단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 일수도장 찍듯이 찍고 하자.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푸시업이 됐든 스쿼트가 됐든, 스쿼트라는 게 뭐 맨몸 스쿼트를 얘기하죠.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캐틀벨을 좀 배워서, 캐틀벨은 뭐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여하튼 몸을 좀 써야 되겠다. 그게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은 꼭 몸을 쓰자, 운동을 하자. 근데 그걸 잡았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. 이 트렌드에 대한 글들을 좀 많이 읽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막 돈을 버는데 급급하고 주어지는 일들을 쳐내는데 급급한 삶을 살다 보면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동급 비즈니스 리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얘기들, 비즈니스 트렌드들,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.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하는 이 업종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거기서 뭔가 해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,
급급하면서 너무 살았던 것 같다, 이런 반성을 하게 돼서 무조건 트렌드에 관련된 잡지나 책들을 읽자.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번 달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랑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샀어요. 그래서 그 책 사는데 돈 아까워 생각하지 말자. 그 뭐 고기 먹는데 돈 차라리 아끼고 이 책은 마음껏 사자. 그래서 이제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봤는데 이번 달에 딱 정말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어요. 그 소위 말하는 구독 경제, 구독 비즈니스,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,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에 대한 특집이었는데, 요즘 구독 경제가 화두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배달해 오는 거. 이게 서브스크립션이란 얘기가 예전에 뭐 미미박스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한 6, 7년 전 그때 한번 열풍이었는데,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트 경향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큰 돈을 내고 왕창 구매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구매하고 배달되는 이런 서브스크립션 구독 경제가 화두가 됐죠. 그래서 저도 구독 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거를 제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이 많았는데, 이번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보니까 연세대 경영학부의 임일, 외자 이름이시던데 임일 교수님이 쓰신 그 아티클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크게 구독 경제, 구독 비즈니스를 4가지 카테고리로 딱 정리해 놓으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카테고리화 하는 것은 마치 폴더를 만들어 두는 거죠. 폴더가 없으면 개별 정보들이 그냥 한 폴더에 들어가면 나중에 정리도 하기 힘들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, 폴더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체계적인 정보가 축적되는 데가 좋잖아요. 그래서 저도 구독 경제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, 과연 이 수많은 구독 경제를 어떻게 카테고라이즈 할 건가는 저도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었는데, 그분 보니까 딱 4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. 첫 번째가 넷플릭스 모델, 두 번째가 무비패스 모델, 세 번째가 질레트 모델, 네 번째가 렌탈 모델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뭐 드라이브 튜브나 안 그러면은 제 사무실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그 분류가 너무 좋더라고요. 간단히만 말씀드리면, 첫 번째가 넷플릭스 모델.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죠? 일정한 돈을 내고 많은 디지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거죠. 그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영상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는데,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월정액을 내고, 이제 그 일체 모델이 넷플릭스 모델이라는 겁니다. 이런 디지털 컨텐츠는 일반 물리적 컨텐츠랑 달리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 명이 들어오든 2만 명이 들어오든 3만 명이 들어오든 별로 큰 부담이 없는 거죠. 디지털로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첫 번째 구독 경제는 이런 넷플릭스형 모델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가 무비패스 모델인데, 이제 무비패스가 미국의 모델이에요. 한 달에 뭐 일정한 돈 한 5만 원 정도 내면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사전에 영화관하고 무비패스랑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일정한 돈을 내면 말 그대로 패스 카드가 있어서 그 가맹되어 있는 영화관에 가서 마음껏 보는 거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 제휴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패스 카드를 하나 받으면 뭐 한 달에 몇 번 갈 수 있는, 그러니까 일정한 시설물이나 일정한 서비스를 일정한 돈을 내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그 모델이 또 이제 두 번째 무비패스 모델인데, 이제 미국의 무비패스가 사실은 지금은 망했죠. 망한 이유가 뭐냐면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영화관을 가기 때문에 이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수지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데, 여하튼 일정한 시설이나 일정한 서비스를 돈을 내고 이렇게 공급받는 것, 그게 이제 무비패스 모델이고요. 세 번째가 질레트 모델.
질레트가 면도기잖아요. 근데 질레트는 면도기에서 그 면도기 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질레트가 한 것은 그 면도기 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. 어차피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써버릴 거니까. 그래서 이런 소모품들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것, 요게 그 질레트 모델이에요. 많이 하죠.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원두를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가, 가장 우리 뭐 전통적인 뭐 야쿠르트 아줌마 녹즙 배달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그 질레트 모델, 소비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요게 또 하나의 모델이고요. 네 번째가 렌탈 모델. 쉽게 말하면 정수기, 복사기.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재가 아니고 내구재인데 이것을 들여와서 렌탈을 받는 거죠. 렌탈. 그러면 이런 렌탈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건 자체의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을 뭐 얼마나 AS를 빨리 해주는가, 또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 제공이 되는가. 그래서 그렇구나, 정말 이 구독 경제,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는 크게 이 넷플릭스 모델, 무비패스 모델, 질레트 모델, 렌탈 모델의 네 가지 카테고리에 다 넣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 비즈니스 구독 경제에 대한 요 네 가지 모델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의 아티클을 봤지만 그렇구나, 이렇게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런 글들을 보니까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는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좀 뜨이는 그런 좋은 기분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가요? 오늘이 7월 26일인가요? 스스로가 좀 정체되어 있다고, 한 2년 정도 정체되어 있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, 이게 또 약간 내부적인 어떤 그 안정화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스로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이렇게 또 한번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좀 위로했죠. 그래도 정체된 듯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냈다. 힘든 과정인데 버텨내고 조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건 있지 않느냐. 스스로를 위로하고, 이제는 이제 좀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과 어떤 준비를 하루하루 쌓아 나가야 될지, 그래서 그 하루하루 쌓아 나가는 것이 축적이 됐을 때 또 돌아보면은 내가 2020년 7월 말부터 좀 생각을 바꿔서 준비를 해서 2020년 후반기는 그래도 잘 발전을 했구나,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나가 보도록 하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면 어떨까,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.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.